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습의 3요소의 학습 방법 중 네 번째 주제인 필기 영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필기법, 코넬 노트 필기법,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노트 필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필기는 뇌각적으로 볼 때 손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 뇌의 여러 가지 부분, 거의 30%에 해당되는 뇌 영역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필기를 하면 할수록 뇌를 더욱 활성화시켜 학습 효과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 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넬 노트 필기법을 비롯한 그 밖에 자기주도 학습 노트 필기법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넬 노트 필기법입니다. 왼편의 노트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1번, 그 다음에 중단에 좌측에 3번, 우측에 2번, 하단에 4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노트 한 페이지를 나눠서 필기를 하는 필기법입니다. 1번 부분을 제1 제목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쪽에다 무슨 과목, 수업의 내용이 뭐다, 무슨 요일 같은 수업의 주제를 적는 란이 되겠습니다. 1번 란은. 그 다음에 2번 란은 이제 한 페이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의 한 60%, 70% 차지한 여백의 부분으로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수업 내용을 적는 겁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내용, 또 말로 하는 것, 친구들에게 토론 과정 등등등 필요한 내용을 이 2번에 필기하는 겁니다. 수업 후에 이 필기 영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른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또 부족하다면 포스트잇을 붙여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여타 참고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프린트 하거나 복사해서 잘라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3번은 이제 중단 좌측에는 단서 영역이다 해가지고 수업이 끝난 뒤에 바로 이 2번에 있는 필기 영역에서 나온 키포인트를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적는 이 단서 영역에 적는 내용을 보고 필기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거기다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질문을 적을 때도 명확하니 여기다 적어서 그 해결해야 할 과제, 해결해야 할 포인트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수업 중에 쓴 필기 내용을 수업 끝난 뒤에 여기다가 아주 키 포인트가 될 내용의 단어나 혹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영역은 2번, 3번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한번 정리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 영역이다. 복습하면서 각 페이지의 필기 내용을 각 몇 줄 정도로 이렇게 간결하니 적어서
시험 나올 내용을 적는 겁니다. 요약형에게 적은 것을 매주 주말 복습할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으면 수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그 내용만 이렇게 읽어봐도 알 수가 있다. 여기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포스트잇을 묶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답 노트 비슷한 겁니다.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는 아이다. 따라서 코넬 노트 필기법은 그날 학습해야 할 주제 그리고 수업 내용을 칠판의 내용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토론 내용 또 선생님이 말씀한 도중에 필요한 내용 그런 것들을 적고 끝난 다음에는 여기 이 중요도를 구분해서 색깔펜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3번에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서 상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복습을 할 때 이 요약 영역에 오늘의 학습 내용을 몇 줄로 다시 축약해서 정리하고 주말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주기적 복습 자료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수업에 적극적으로도 하지만 다시 한번 수업 끝난 뒤에 3번에서 간단한 복습 그리고 저녁에 복습 주말에 복습 이렇게 해서 예습과 수업과 수업 후 저녁 주말 이렇게 5번 이상의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체계적으로 복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노트 필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이 쓰이고 있는 노트 필기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 학생들을 지도했던 내용이고 앞부분 독서 파트에서 효율적인 독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PQ4R이라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그 내용을 고안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해봤는데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여기는 상단 부분, 중단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 부분은 단원과 학습 목표를 적어서 오늘 학습의 내용이 뭔지를 뚜렷하니 쓸 수 있도록 이게 목표란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습 단계. 그래서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훑어보는 겁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습했던 예습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여기다 적어보고 질문해야 할 사항, 이 시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을 질문에다 적어놓습니다. P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서는 지금 좌측에다가 수업 내용을 싹 적습니다. 우리 앞에 코넬에서는 필기 영역이라 된 내용이죠. 여기다가 쭉 내용을 적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직후 복습을 하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이 직후 복습은 코넬 노트 필기법에 따르면 단서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키워드를 적어보소. 그래서 수업 끝난 뒤에 한 1, 2분 정도로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그날 학습했던 내용들을 저녁 시간, 저녁 자율학습이나 자기 학습 시에 여기다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암송해 본 단계입니다. 소리 내서 쓸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글씨로 적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백지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겨 보면서 6시간 7시간 뒤에 얼마나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을 해본 단계. 백지로 자기가 적어봤을 때 얼마나 기억에 남느냐, 이 부분은 예습과 질문과 수업 내용 기록과 직후복습을 통해서 얼마나 남아있는가, 얼마나 집중도가 있고 효율적인 학습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백지에다 당일 학습했던 내용을 싹 한번 적어보고 얼마나 기억이 남아있는가. 마지막 단계는 이제 주말에 하는 심학습 단계, 리프렉트 단계. 리프렉트는 완전히 이제 심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출을 해서 심화학습을 해서 살을 붙이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주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에 리뷰. 리뷰는 이 주말 복습까지 마치고 나서 여기다가 시험 문제, 과연 시험을 낸다면 무엇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시험 문제화 한다. 그럼 여기는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낼 수 있고 시험 문제화 한다. 이렇게 된다면 예습할 때 한 번 공부하고 수업할 때 2번, read 3번, recite 4번, reflect 5번, 그리고 review 6번. 그래서 6번, 그리고 시험 볼 때 7번 등 이렇게 5번 내지 7번을 주기로 복습을 했을 때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코넬 노트 필기보다는 조금 더 주기 복습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이 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수업 끝나면은 화장실 가거나 떠들지 않고 바로 직후학습할 수 있게 이 노트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되냐 안 된다는 수업 담당 선생님이 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 복습을 했느냐 안 했냐도 이 백지학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 필기를 체계화해서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반복학습이 되고 본인의 기억의 파지가 오래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앞에 효율적인 독서에 해당되는 PQ4R을 그대로 노트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기에 관련되어 있는 2시간의 내용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필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 또한 눈과 손의 이 합동 작업에 의해서 뇌가 지극히 각성되고 활성화되어 뇌세포가 집중을 하면서, 또한 몰입을 경험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소음, 잡음, 쓸데없는 감정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서 학습 효과는 물론이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에게 현대인으로서 늘 메모하는 습관, 또 그걸 통해서 신뢰받는 사람, 책임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학생은 학력 향상을, 사회인은 아주 섬세하고 세련된 업무 스타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3요소 중 2번째인 학습 방법, 학습 동기에서 학습 방법 4가지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학습의 3요소의 마지막 단계인 학습 관리 파트를 3시간에 걸쳐서 시간 관리, 환경 관리,
이 시험 관리,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각각 1시간씩 3시간에 대해서 훑어보면서 학습의 3요소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